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영상 앞에서 인사드리는 게 많이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나날이 조금씩 발전할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값이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파트 비슷한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아파트스러운 오피스텔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룸형의 40제곱미터 이하인 것도 있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도 있고 또 더 큰 평수도 아파트처럼 있습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스럽다고 해서 아파텔로 이름을 붙여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파트에 버금가는 경쟁률을 보이는 오피스텔도 나오고 있죠.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속한 용도 지역이 다르다는 점도 있지만 외관상 가장 큰 차이점은 발코니의 유무라고 할 수 있어요. 향후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확장이 되지 않으므로 발코니를 가급적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어서 본질적으로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오피스텔이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아파트 청약 장벽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닮은 넓은 평수의 판상형의 59제곱미터 이상으로 몰리고 있어요. 아파트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주거상품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수익형으로 투자하려면 대학가나 역세권 등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동선을 잘 파악하는 게 성패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싼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오는 동선에 편의시설이 몰려있고 입지 주변이 깨끗한 곳을 원하겠죠. 오피스텔은 싸다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매매가 대비 임대가가 최소 50%가 넘는 곳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같은 조건이라면 주거 전용 비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연 면적이 적은 오피스텔일 경우 주차장, 복도 등 부대시설 비중이 높아서 전용률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단점일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도 예외이고 청약 통장도 필요치 않아요. 다만 오피스텔은 각종 분양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쌀 가능성은 있어요. 실거주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임대사업자로 할 건지 방향을 잘 정해서 오피스텔의 과세 체계를 잘 알아야 잘못해서 세금 폭탄 맞는 일을 피해갈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데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가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세청에서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대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부과하게 되는 거죠. 공구상으로는 거의 업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진 않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본인이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라면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겠죠.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는 4.6%이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산다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3주택부터는 12%까지 중과가 되는데 오피스텔과 주택의 취득 순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오피스텔을 구입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양도세에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몇 채이든 간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는 취득세가 4.6%인데요. 가능하면 40제곱미터 이하가 세제 면에서 혜택이 많으니까 특히 임대사업자라면 40제곱미터 이하를 취득하는 게 좋겠어요. 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 시 건물분의 10%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60에서 8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50%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답니다. 그러나 양도세에서는 이 오피스텔이 카멜레온 같아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양도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 후에 업무용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공실로 두었다가 매도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를 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해서 과세가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로 주택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매겨요. 2020년 8월 11일까지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재산세 과세 대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면은 종합부동산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종부세 과세 여부는 재산세 유형에 따라 갈리는데 오피스텔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공부상의 목적에 따라 부과되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는 오피스텔이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이라서 10%의 부가가치세도 내야 해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했지만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절세 방법이 있다면 하되 준법은 잘 지켜서 투명하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